링커리어 24년 하반기 1회 모의고사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증가율 감소율 문제입니다. 이렇게 증가율 감소율은 미지수를 x, y로 설정하기보다 100x, 100y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세탁기를 100x, 건조기를 100y라고 해보겠습니다. 두 개 합이 220만원이랍니다. 일단 단위를 생략하면은 두 개 합이 220이 됩니다. 단위는 마지막에 고려해 주겠습니다. 근데 올해 세탁기가 5% 증가했습니다. 105x가 된 거고, 건조기는 15% 감소했습니다. 15가 감소했으니까 85y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13만원 감소했다니까 220에서 13을 뺀 207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세탁기의 가격, 올해 세탁기니까 105x를 구해야 됩니다. 정석풀이는 일단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됩니다. 위에를 1번식, 아래를 2번식이라 하겠습니다.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5y는 1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05x입니다. y를 소거해야 되니까 이 1번식과 3번식을 연립해 주겠습니다. 1번식에다가 3을 곱하면은 300x 더하기 300y는 660이 나옵니다. 3번식에다가 20을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x 플러스 300y는 20을 곱하니까 260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빼주면은 400x는 400이 나와서 105x는 105만원, 정답이 1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수법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는데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105x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105에 배수가 와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무조건 자연수기 때문에 작년 AI 세탁기의 가격도 딱 떨어지는 숫자여야 하니까 정답이 1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문제는 가격이기 때문에 작년 세탁기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 100원, 10원까지 있다면 꼭 딱 떨어지는 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배수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저희는 현재 여기까지 식을 구했는데 1번이 정답이라면 여기서 x는 1입니다. 여기서도 x가 1이니까 이 y가 1.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를 넣었을 때 이 값이 102가 나와서 1, 2번씩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답이 1번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1번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한번 대입해 보고 이게 정답이 맞다면 1번을 정답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직접 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 나, 다팀에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A를 가팀, B를 나팀에 배정을 했습니다. A와 B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팀에는 나머지 4명 중에 1명이 와야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쓰자면 4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제 3명이 남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을 이 나팀에 배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3시 1이니까 3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2명이 남는데 2명은 자연스럽게 다팀에 배정됩니다. 이 남은 2명을 가지고 2명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1가지입니다. 정확히 식을 쓰자면 2명 중에 2명을 뽑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입니다. 자료 해석 문제는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먼저 볼 필요는 없고 표의 제목, 단위, 그리고 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만 보면 됩니다. 현재 이 시간별로 각 제품의 판매량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는데 보기는 계산이 쉬운 것부터 검토합니다. 단순 비교, 덧셈 뺄셈 순으로 먼저 비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감소율, 증가율 이런 비율을 구해야 되는 것을 마지막에 검토합니다. 1번 보기는 이 증가량입니다. 2022년과 23년의 X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의 증가량을 봐야 하는데 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0이 증가했고 23년도 100이 증가했으니까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Y와 Z를 봐야 하는데 이 제품명이 헷갈린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Y, Z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해를 봐야 하는데 일단 Y의 가장 많은 해를 보면은 23년입니다.
Z도 마찬가지로 23년이니까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4번은 이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검토합니다. 증감 추이 5번을 보겠습니다. WV는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0년에 전년 대비 증감 추이입니다. 20부터 23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검토해서는 안됩니다. 전년 대비니까 20년의 전년 대비는 19년도부터 봐야 합니다. 즉 19년도부터 23년까지 증감 추이를 다 봐야 합니다. 4번, 5번 W와 V를 보겠습니다. W는 계속 감소하고 V도 계속 감소합니다. 추이가 동일하니까 5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검토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3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W는 네 번째입니다. 2019년 대비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19년의 W는 800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720이니까 감소는 80만큼 감소했습니다. 800을 기준으로 할 때 80만큼 감소했으니까 감소율이 1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0%는 점을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이제 정답이 4번 보기니까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별표만 쳐놓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검토하면은 충분합니다. 여기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V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상품입니다. X는 첫 번째입니다. 23년의 다섯 번째와 이 첫 번째를 비교해야 되는데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30%라는 기준이 주어졌으니까 저희는 복잡하게 1800분의 522가 얼마인지 구해가지고 30%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30%를 활용하면 됩니다. 1800의 30%는 540입니다. 522보다 크니까 이 이상이다. 이 부분이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력 소비량 제목을 보고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표의 구성을 봤더니 이 5개의 가구와 시간별로 전력 소비량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기는 증감 추이입니다. 이것도 7에서 12라고 나와 있지만 전월 대비니까 7월의 전월인 6월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C부터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의 경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므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 3, 4번 2번은 증가율, 3번은 평균을 구해야 되고 4번도 퍼센트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넘어가고 단순 뺄셈인 5번부터 봅니다. 9월의 B가구를 봐야 하고 A가구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차이가 105니까 이 5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이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10월 이 가구이니까 이 부분인데 전월 대비니까 이 전월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원래는 425분의 이 증가량인 17을 구해야 되지만 5%라는 기준점을 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구체적인 값을 구할 필요는 없고 5%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활용하면 됩니다. 400의 5%만 구해도 2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0보다 더 큰 이 425의 5%는 당연히 2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값인 이 17은 425의 5%보다 당연히 작을 것을 알 수 있고 이 2번이 옳지 않은 보기여서 정답이 됩니다. 설명을 위해 3번, 4번도 해보겠습니다. 3번은 이 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값이 모여 있을 때는 값평균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한번 값평균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8월을 구해야 합니다. 일단 가짜 평균, 지금 평균을 45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50만큼 부족하고 얘는 55가 남고 40이 부족하고 65가 남고 30이 부족합니다. 원래 평균을 구하려면 5개 가구니까 전체 가구의 A, B, C, D, E의 합을 구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는 450을 기준으로 다 45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 차이값을 더해줘야 합니다. 이 네모가 무엇이냐면 실제 차이값, 이 값들의 전체 합입니다. 이거를 다 구해준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주면 이제 실제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값평균을 하냐면 이 네모를 구하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두 개를 계산하면 5고
두 개는 마이너스 35, 두 개는 30, 두 개는 해서 0입니다. 결국 이 네모의 값이 0,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0인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냥 나누기 5만 하면 되니까 실제 평균도 값평균과 똑같이 45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4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기준을 주어진 값을 활용해야 되는데 75%는 4분의 3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이 8월의 A의 경우 400입니다. 여기에 주어졌으니까 이것의 4분의 3은 300입니다. 근데 11월은 30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미만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5개 지역의 인구수에 관한 표가 나와 있고 단위는 100명입니다. 단위가 이렇게 100명, 10명일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컴마, 기본적인 컴마는 1000 단위로 구성됩니다. 이거는 암기해두면 좋은데 단위가 컴마가 하나 생길 때마다 1000, 100만, 10억 그리고 1조입니다. 1000, 100만, 10억, 1조를 암기해두면 이런 단위 함정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단위가 1000명이어야지 이게 700만이 됩니다. 근데 단위가 100명이니까 한 칸 뒤로 밀린 거여서 이거는 700만이 아닌 70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컴마 앞에 숫자가 이 10만 단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은 증감 추이니까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여기서도 2020년부터 나와 있지만 전년 대비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0년부터 만약에 검토를 했다면 함정에 걸립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니까 19년도부터 검토를 해야 되고 19에서 20은 동결이니까 1번은 옳은 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증가율 2번 보기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기를 보면은 CC 인구가 가장 적은 해, 일단 가장 적은 해부터 구해줍니다. 2019년입니다. 5개 지역 총 인구를 구해야 합니다. 원래는 이걸 다 더해서 360만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값평균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값에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360만을 5개 도시니까 5개로 나눈다면 72만입니다. 각각 72만을 배분한 다음에 얼마만큼 부족한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각 인구를 72만 플러스 얼마인지 혹은 72만 마이너스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72만을 5개 더하면 360만이 나오는데 이 뒤에 숫자들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전체 인구가 360만보다 큰지 작은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72만 기준으로 하면은 A씨는 5만큼 부족하고 B씨는 16만큼 부족합니다. C씨는 19만큼 남습니다. D씨는 이 8.2만큼 남고 E씨는 마이너스 1.1만큼 부족합니다. 이거를 계산을 쉽게 해보면은 얘는 14가 되고 두 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두 개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3.1을 하면은 5.1이 남습니다. 다 72만씩 배분을 하고 나서도 5.1이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계산을 하자면 72 5개를 더한 360에다가 5.1이 남는 겁니다. 따라서 360만 명보다 넘는 것을 알 수 있고 3번도 지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2021년 DC의 인구를 봐야 합니다. 80이고 A씨의 인구는 66.5만입니다. 따라서 14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평균 인구를 봐야 하는데 원래는 5개를 다 더한 다음에 또 평균을 구해줘야 합니다. 근데 각 구성을 봤더니 각 연도별로 차이를 구해도 15를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각각 값이 다 15만보다 적게 차이 나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값도 15만보다 적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15만 명 이상 더 많다는 5번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고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계산을 해보면은 B씨를 봐야 하고 23년, 근데 기준은 2019년입니다. 5600의 2%는 112인데 두 개 차이가 112이니까 2번이 맞는 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보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번 보기는 이 3번 보기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평균 인구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평균을 구해서 차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각 차이값을 다 구한 다음에 이것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15만보다 큰지 작은지 봐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15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해진 게 15에다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확인을 해서 15만 명과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번 보기는 19년, 20년, 21, 22, 23년 모두 15보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15보다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5개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이 평균은 15만보다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참여 인원에 관한 내용이고 단위는 1000명입니다. 각 취미가 나와 있고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기는 추이니까 검토해 줍니다. 모든 취미에 이 추이를 구해주면은 전년 대비 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증가율이 아닌 증가량입니다. 이것은 단순 값이니까 뺄셈으로 풀 수 있습니다. 2번도 검토해 줍니다. 일단 수형부터 검토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니까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큼 증가했고 자전거의 경우 마찬가지로 30만큼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비율을 구해야 되니까 3번은 넘어갑니다. 4번을 보면은 이것도 각 연도별로 보면은 농구가 가장 많습니다. 4번도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5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600입니다. 21년은 720이니까 600에 1.2를 곱하면 720이 나와서 1.2배가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7% 이 숫자를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2분의 1은 50%입니다. 3분의 1은 33.3%입니다. 4분의 1은 25%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6분의 1은 약 16.7%입니다. 그것과 근접한 17%를 보고 이 6분의 1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17% 이상이라면 당연히 6분의 1 이상입니다. 6분의 1 이상인지 먼저 대략적으로 검토해보고 이게 맞다면 구체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취미는 전체 7개입니다. 하나의 숫자를 배분해가지고 6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숫자가 근접한데 이 수형 390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얘를 없는 걸로 치고 한번 나눠 주겠습니다. 130씩 나누면은 130을 더하면 얘는 780이 되고 자전거의 경우 810이 되고 테니스의 경우 730이 됩니다. 여기에 이 농구가 좀 더 나눠주면은 100만큼 나눠주면은 얘는 830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나머지 5개 축구, 등산, 자전거, 테니스, 농구가 전부 볼링보다 큽니다. 이럴 경우 볼링은 전체 값의 6분의 1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볼링은 전체 비중의 16.7%보다도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이 17%보다는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3번이 틀린 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은 표가 2개입니다. 이런 문제는 표 제목을 잘 보고 보기에서 묻는 표로 찾아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판매량, 판매액이고 단위는 100개, 10억입니다. 1번은 증가율이니까 넘어갑니다. 2번은 전년 대비 증가 여부를 봐야 합니다. 판매액이니까 두 번째 표입니다. 사이클에 판매액을 보면 되고 이 증감 추이가 계속 증가하니까 2번은 맞습니다. 3번은 감소율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4번도 한 개당 판매액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표 2개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5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추이니까 먼저 검토합니다. 로잉 머신을 봐야 합니다. 로잉 머신의 경우 증가, 감소, 감소입니다. 판매액도 마찬가지로 증가, 감소, 감소니까 동일합니다. 1번부터 이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판매량입니다. 첫 번째 표를 봐야 되고 덤벨을 봐야 합니다. 2020년이니까 전년 대비를 봐야 합니다. 250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두 개 차이는 85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 32%입니다. 250의 32%는 80입니다. 85랑 차이가 있으니까 1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우선 요가 매트 판매량입니다. 첫 번째 보기를 봐야 하는데 2020년, 22년, 2019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요가 매트의 경우 19년은 400, 22년은 350입니다. 400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감소량은 50만큼입니다. 이것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요가 매트의 판매액입니다. 연도는 똑같으니까 20을 기준으로 3만큼 감소했습니다. 두 개 대수 비교를 하면 되는데 통분이 쉽습니다. 분모 분자에 20을 곱하면 400분의 60입니다. 이 오른쪽의 값이 더 큽니다. 즉 판매액이 더 큽니다. 따라서 3번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4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표 두 개를 활용해야 되는데 표 두 개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단위입니다. 단위를 잘 봐야 합니다. 현재 기구 판매량당 판매액을 구해야 되니까 표 1을 분모에 넣고 표 2를 분자에 놔야 합니다. 그때 단위를 봐야 합니다. 표 1은 100개, 표 2는 10억입니다. 쉼표는 1000, 100만, 10억, 1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1000으로 10억을 나누면은 콤마가 하나 밀리니까 100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1000개가 아니라 100개로 나눴습니다. 즉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억을 100개로 나누면은 그냥 공 2개가 날아가서 1000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는 1000만입니다.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019년 러닝머신입니다. 일단 이거 두 개를 구하면 표 1로 나눠야 되니까 680으로 136을 나눕니다. 그리고 로잉머신도 구해야 합니다. 로잉머신의 경우 300이고 분자는 45입니다. 이 두 개의 뺄셈을 구해야 됩니다. 이 뒤에 거는 0.15가 되고 이 앞에 것도 봤더니 0.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빼면은 0.05입니다. 1000만원 곱하기 0.05는 50만원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4번도 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